중국의 개혁 개방을 상징하는 경제특구 심천시. 심천시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가라오케 술집들. 빼곡히 들어찬 손님들의 집중되는 시선 속에 하루의 공연은 어김없이 이 조국 찬가로 시작됩니다. 중국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홍군을 상징하는 군복을 입은 미모의 무희들이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보여주는 이 율동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시장 경제도 과감히 받아들이는 중국.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 이후 서방의 자본과 기술에 묻어들어온 향락 산업을 인정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중국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혁과 개방에 도도한 물결이 휩쓸고 있는 중국은 지금 활기에 넘쳐 있습니다. 이념의 칙칙한 빛깔은 좀처럼 찾을 수 없고 솟아오르는 빌딩과 넘치는 인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전거 출근 행렬 사이사이로 변화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중국의 심장부 북경에 들어서면 고층 빌딩에 걸린 현수막과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92 중국 우호 관광년 방문 중국.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주춤했던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올해를 관광의 해로 정했습니다. 한편으로 외국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자는 운동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 외국 관광객을 끌기 위한 예술제와 문화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만리장성에서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리장성 예술제에서는 창과 칼을 이용한 각종 무술과 한과 당, 명나라 때 행해지던 민속 무용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만리장성. 이곳 8달령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다시 쌓은 것으로 연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장성을 지키던 병사의 의상과 파수를 재현하는 행사도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Where did you come from? I am from Slovenia, from Ljubljana. Could you say your impression after seeing the Great Wall? The impression is more touristic because you have much more beautiful sights in China, and it's our obligatory first day after as we go inside China with a group. 중국에서는 개방과 개혁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불었던 광동성의 수도 광주의 동방낙원이라는 공원에서도 관광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만리장성에서 2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의 남쪽 끝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편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의 현실을 미뤄볼 때 다소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관광객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자본주의 이념의 전파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굳게 닫아걸었던 폐쇄의 빗장을 풀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감한 관광 정책의 뒷면에는 개혁 개방으로 중국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예술제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0여 개 소수민족이 참가하고 있죠. 우리는 이 관광제를 통해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연물은 개혁 개방 이후 향상되고 있는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상해의 중심가에 몰려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여다보면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증권 시세를 알리는 TV 화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천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상해의 주식시장은 비록 규모는 보잘것없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선생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职业，这是邮局的。 그러면 지금 근무 시간 아닙니까? 现在是中办，上午15的休息时间。 우리가 듣기로는 최근에 주식값이 다시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해 본 건 없어요? 现在亏了。这个问题啊，好像比较复杂。社会主义发展股票好像应该是也是一个方向吧，至少是一个试验的方向，至少比过去全民什么全部国家来要好。 상해의 증권시장은 등소평의 개혁 정책을 가장 충실히 실행한다는 주용기 부총리가 상해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설치됐습니다. 흔히 증권제도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제도이지만 중국은 이 증권제도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용하다면 과감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同时呢，老百姓手里头呢有8000多亿元。 현재 중국 인민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8천억 원. 은행에 넣고 있는 주식을 합하면 1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산업에 재투자한다면 중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증권 시장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는 것 역시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중국만의 독특한 사회주의 모습입니다. 북경의 중심가에 자리한 왕부점 서점입니다. 북경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왕부점 서점에서는 요즘에 이처럼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과학기술 서적이라든가 증권을 투자하는 요령 등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왕부점 서점 과학기술 서적 코너에서 팔리고 있는 컴퓨터 관련 서적 중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책을 번역한 것도 있지만 전자공업 출판사나 명문 청화대학에서 직접 만든 것도 있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번역서는 우리 돈으로 15,000원이나 하는 비싼 값이지만 중국에서 제작한 책자는 7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최신의 기술 정보를 가르치기 위해 심천에서 왔다는 이 교수도 과학기술의 향상이 중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 정책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대량의 신기술이 개혁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상품화인데 과거 우리는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단지 논문으로만 작성했을 뿐인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상품화시켜야 합니다. 이 서점의 1층 경제 관련 코너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자들입니다. 중국이 개방과 개혁을 선언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적 경영 기법이나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에 대한 높은 열기를 반영하듯 증시 투자 요령을 가르쳐주는 책자도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고르시고 있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我选了2个，一个是项目管理，还有一个是股票。这个股票这个书反正是新的，大家年轻人作为年轻人想各方面学一学。现在具体像股票这个，现在就是说我们以后年轻人对这股票是很感兴趣。 증권 서적이 팔리는 바로 옆 코너에 자리한 이념 서적 판매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정치 경제학 이론 서적을 파는 이 코너에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뜸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경의 대표적인 영화관 북경 저울람관이 갑자기 붐비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간판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국두 영화 광고판입니다. 중국의 신세대 감독 장해무의 국두가 지난 10월 6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됐습니다. 이미 2년 전 제작됐던 이 영화는 1920년대 암울했던 중국 농촌 사회를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중국 내 상영이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딸이 지주에게 팔려가 겪어야 했던 고초와
지주의 조카와 벌이는 비극적 사랑을 그린 국두는 최근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결과 중국인들에게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개혁 개방은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사상 면에서도 이미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것을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 개방에 힘입어 중국의 예술 표현도 경직된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해지고 폭도 한층 넓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 표현의 대담성은 음악 공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문화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양의 록과 디스코 음악이 개혁 개방 이후 텔레비전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더니 올 들어서는 야외 공연도 늘고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 노래가 유행가이기 때문에 유행가를 즐겨 부르죠. 그러나 공연 중에는 조금씩 로큰롤을 부르기도 하죠. 요즘은 모두 로큰롤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노래 부르는데 어떤 제약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중국의 개방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라오케 술집들입니다. 이곳이 중국에서는 다소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경제 특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가라오케 술집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을 잠시 잊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천시의 중심과 심남내에 위치한 사도가무청은 2년 전 홍콩인들이 주로 투자해 만든 대표적인 가라오케 술집입니다. 300평 크기의 이 술집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200만 달러. 수익이 나는 대로 국가에 세금만 내고 모두 투자자에 돌아간다는 이 집은 개인 상점인 셈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가라오케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스트레스의 해소와 사교장으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높이 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왔습니다. 모두 이렇게 와서 즐기는데 돈도 별로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서 놀려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소비됩니다. 이런 곳에서 회사 직원들 간에 감정 교류도 이루어지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 같은 가라오케의 본성은 개혁과 개방이 몰고 온 또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풍속도입니다. 흥겨운 술과 노래를 깊어가는 심천의 밤거리, 중국에 서서히 번지는 자본주의적 돈벌이의 열풍, 보다 과감해지는 예술 표현의 자유, 중국이 다시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조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체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사를 이끌어온 공산주의자 모택동의 추상이 중국의 심장부 천안문에 걸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인들의 존경심, 그것은 중국이 개방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1976년 모택동은 8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창건자이면서 초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었던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을 중국 사회의 현실에 맞게 적용했던 이른바 모택동 사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중국 전체를 공포와 유혈로 얼룩지게 했던 문화 대혁명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추앙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모택동 기념관을 찾는 참배객들의 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 참배객들. 중국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모택동 기념관을 참배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택동은 중국에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취재진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순백 대리석의 기념관 안에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기에 덮인 채 수많은 중국 인민들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택동에 대한 존경은 중국 어디를 가나 직업과 나의 성별을 초월한 것입니다.
모주석은 혁명 과정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모주석의 영도가 없었다면 중국의 혁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과오도 범했지만 공로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현재 해방과 이후를 살고 있는데 모주석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없습니다. 멀리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모주석 기념당과 혁명박물관을 보기에 왔다는 이 공산당원의 모주석에 대한 정서는 중국 12억 인구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모택동의 업적과 위훈을 기리는 영화가 전국 각지에서 상영되고 있고 모주석을 찬양하는 카세트 테이프가 1년에 수백만 개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북경의 번화가 왕부정 거리에 세워진 이 영화 광고도 모택동의 일화를 소개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택동이 중국 인민들이 가슴속에 붉은 태양으로 타오르는 한 중국의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유럽이 일으켜놓은 변혁의 소용돌이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는 모주석에 대한 열기가 다소 주춤해진 탓에 많은 초상화가 팔리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만 해도 하루 평균 팔려나간 모주석의 초상화가 10,000장이나 됐다는 것이 북경의 한 서점 종업원의 설명입니다. 최근 2, 3년간 모택동의 인기가 유행처럼 번진 것은 묘하게도 등소평이 주도하는 개혁 개방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혁 개방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개혁의 성과를 누릴 수 없는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주석에 대한 존경은 일종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는 현재 우리가 개혁 개방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느끼는 불만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은 동질성이 강한 데다 일종의 우상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도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택동의 사진들. 문화대혁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모택동의 초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주석 초상을 달고 다니신데 이유가 있습니까? 我们是很崇拜毛泽东同志啊，因为毛泽东是我们的老家人啊，我们是湖南人啊，在这个深圳呢来承包。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은 모택동 초상을 달고 다니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거나 돈이 많이 벌린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这个就是那个从广州那边传说过来的吧，说他们就是有一次那个被劫了，因为挂着毛主席像，所以呢那些犯罪分子没劫，就这么个意思。 모택동의 신호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중국에서 공산당이 여전히 중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공산당이 없이는 모택동의 신화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이 살고 있는 중남해. 중국 정치의 심장부 중남해 입구에 크게 쓰여진 글귀 위대한 중국 공산당 만세. 중국에서 위대한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공산당과 모택동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잇따른 붕괴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당이 해체되고 당기가 내려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인민대회당입니다. 천안문 광장 서쪽에 자리한 이 인민대회당에서는 우리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공산당의 당대회 등 주요한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인민대회당에서 당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중국의 당과 의회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첨단 공업지구인 해전구의 인민정부청사입니다. 이곳 역시 인민정부 현판과 나란히 공산당 위원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광동성의 경제특구 심천시나 천진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진 씨의 경우에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이랄까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위 천진시 인민정부와 천진시 공산당위원회 그리고 천진시 인민대표회의 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이 됩니까? 우리의 국가 체제는 공산당의 영도 아래 있습니다. 당원, 인민대표대회, 시 정부를 통해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모두가 동의하면 그 정책은 결정됩니다. 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권력기구로 중대 결정이 이곳에서 내려지며 인민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중국은 따라서 공산당이 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의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회, 군대는 물론 기업, 농장, 가정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당 국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당원은 5,100만 명, 각급 당을 대표하는 전국 대표는 2,000여 명입니다. 5년에 한 번꼴로 이 2,000여 명이 모여 여는 당 대회가 형식상 최고의 권력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중앙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3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중앙위원회 가운데서도 7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 집권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각 지역의 독자성을 존중해가는 지방자치의 전통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전통 혼례식이 북경의 일단 공원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은 무려 55개 종족으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 이후 이들 소수민족의 권리는 한족과 동등하다는 원칙 아래 법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한편 이들의 고유한 풍속과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은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멸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양한 종족과 광활한 영토, 엄청난 인구를 평등과 자주라는 이념을 잘 조화시켜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영도력이 아니었다면 중국의 오늘날 발전은 없을 것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921년 상해에서 출발했던 중국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국민당과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와 고난에 찬 투쟁을 펼친 끝에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천안문 광장 동쪽에 자리한 이 혁명 박물관에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모택동은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공화국 선포 기념식에서 새로운 중국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모택동은 50년대, 60년대 혁명과 내전으로 파괴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농업의 집단화와 강력한 중앙계획 경제에 의한 공업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의 이 같은 운동은 곧 생산력 향상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일대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객관적 조건을 무시했고 중국의 현실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문제도 착오 중의 하나였는데 중국은 3년 동안 곤궁한 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고 공업의 균형이 무너져 전체적인 국민 경제가 균형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공산당은 경제 발전 방식을 둘러싸고 개혁파와 강경파 간의 대립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11월 마침내 모택동은 홍위병과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개혁파를 제거하고 중국 내 지식인을 탄압하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76년 중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문화 대혁명은 모택동의 사망과 학생들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던 강청과 왕홍 등 이른바 4인방이 숙청되고 등소평은 77년 복권됐습니다. 1978년 12월 중국 정치사의 일대 획을 그은 공산당 11기 3차 중앙전체회의가 개막됐습니다. 등소평은 실용주의 노선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하고 대내외적으로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분산을 꾀하고 당과 정부의 역할도 분리시켰으며 중앙의 권력도 축소했습니다. 大会由邓小平同志主持。全国代表大会现在开幕。 1987년에 열린 13차 당 대회에서 중국은 당면 목표를 경제 건설에 두고 조자양 총서기를 중심으로 4개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일대 위기를 몰고 온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 모인 학생들은 당과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언론 자유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천안문의 민주화 시위는 군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리고 조자양은 퇴진했으며 중국은 이때부터 3년 동안 지루한 조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개혁의 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도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13차 당대회 개막식에 모습을 나타냈던 진은 흔히 당내 보수파의 대부라고 불리는 진운을 중심으로 혁명 원로들은 급진적인 개혁이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개혁의 행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혁 개방이 결국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이른바 화평연변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term itself simply means 화평연변이라는 말의 뜻은 서방 국가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중국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평화적인 방식이란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침투시키고 경제적 변화라는 명분으로 전혀 다른 체제를 중국에 도입시켜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 정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들은 따라서 중국 경제라는 새는 사회주의의 계획과 통제라는 새장 안에 가둬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등소평을 주축으로 젊은 기술 관료와 엘리트 당 간부들이 지지하고 있는 개혁파는 낙후한 중국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과감히 이용해야 하며 개혁의 보폭을 보다 크게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혁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나 투기 현상, 향락산업의 번창과 같은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대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소평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을 경우 먼지가 함께 들어오는 것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이끄는 개혁파 역시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굳게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대립은 사실상 중국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상의 대립일 뿐 이념적인 대립은 아니라는 것이 중국인들의 생각입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흔히 보수파,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흔히 개혁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견은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역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89년 11월 천안문 사태의 진통 끝에 등소평의 퇴진으로 한때 위기를 맞았던 중국의 개혁과 개방 정책은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의 변화와 맞물려 중국 경제의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올 1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개혁의 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중국은 올 1월 초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실력자이면서 개혁과 개방을 주도해 나가던 등소평은 지난 1월 이곳 심천 등 남방 경제 특구를 돌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남순 강화를 한 것입니다. 등소평은 심천에서 가장 높다는 이곳 무역센터 빌딩에 올라가 홍콩을 방불케 하는 심천의 고층 빌딩들을 굽어보면서 개혁의 성과에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小平同志充分肯定了深圳在改革开放和建设中所取得的成绩。然后他说，要坚持党的11届三中全会以来的路线方针政策，
关键是坚持一个中心、两个基本点。 천안문 사태 후 일체의 공직에서 떠났던 등소평은 자신의 개혁 개방 정책에 사활을 걸었던 경제특구 현장에서 우회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성과 그리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등소평 동지의 남선 강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천 경제특구를 경제개발의 모델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천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모델로 전국 각지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등소평 동지 말씀의 핵심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통해 전체 중국 경제의 발전을 촉구한 데 있습니다. 심천시 인민정부 청사 입구에는 1988년 등소평이 이곳을 방문해 남긴 어록을 큼지막하게 새겨두었습니다. 실제로 이 글귀를 뒷받침이라도 해주듯 심천시가 최근 거둔 경제 성장은 아시아 4마리 용을 훨씬 앞지르는 것입니다. 심천의 총 GNP는 91년 말 현재 23억 달러, 무역 규모도 59억 7천만 달러로 해마다 30%를 넘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심천의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몇 년 동안 아주머님 가게 수입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提高了有2倍吧，就是跟84年的时候比，我们84年到这里的，现在深圳已经很繁华了吗？对，中国需要改革开放，不改革开放没有出路，这一点不管是邓小平先生说，还是全体人民的感觉，都体会到这一点。 邓小平南回重返深圳以后呢，那发展更大了，那经济啊、建设啊，那个很多方面啊，就像那个现在那个关于那个股份制啊、经营体制的那个改变呢。升旗奏国歌。 등소평의 개방과 개혁 정책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한 주일의 일과를 오송기 개양으로 시작하는 상해의 중학교지만 교육 내용은 과학과 실용적인 과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명문 남양모범중학교의 컴퓨터 교육 시간입니다. 이 학교는 최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 전원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조작법을 익히는 이 컴퓨터는 모두 예순대로 대만째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배우고 있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我们学的就是简单的操作，还有开机，还有磁盘输入这些程序。不要说其他地方了，就是说电脑现在呢，就是在可以就是减缓那个工作的步骤，而且能够使自己那个工作效率提高。今后对吧？我们如果就是像我们这一代，以后都将要使用就是电脑来就是为现代化服务了。 대학 진학률 90%를 자랑한다는 남양중학은 과학교육을 위해 국가로부터 연간 2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교사를 교장의 권한으로 초빙하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 방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혁의 근본 목적은 생산력을 높이는 데 있고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흥망은 과학기술에 달려있고 이 과학기술은 교육으로 가능하며 또 교육은 선생님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 선생님들은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영어 교육 또한 최첨단 시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갖춰진 어학 실험실에서 완전히 영어로 강의하는 우수한 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어 가운데 영어를 필수로 지정했다는 이 학교의 방침에서도 필요하다면 자본주의 국가의 언어도 적극적으로 배운다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용적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은 당의 이념교육 현장에도 변화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942년 연안 시절 세워졌다는 중공당학교에 들어서면 모택동이 친필로 썼다는 실사굿이라는 대형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당학교의 교훈이기도 한 실사굿이는 지금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귀입니다. 중국이 격동의 근대사를 견뎌오면서 저버리지 않았던 원칙, 중심은 중국의 두대, 서양 문물을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는 이른바 중체서용의 지혜가 바로 실사굿의 정신에 맞닿아 있습니다. 중공당학교에서는 최근 등소평의 남순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면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소평 선생의 남순 강화 이후 우리 중앙당 학교에서는 교육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의 중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였는데 지금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과학이나 기술, 경제나 경영관리 방면의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이 당학교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과 정부의 간부를 한 해 평균 1,200명가량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국내 신문과 잡지가 비치된 정기 간행물실에서도 연수생들의 면학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현재 이 당교에는 언제 입교하셨고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까? 今年9月1日进党校，今年的11月中旬毕业。 선생님이 부총장으로 계시는 하북성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요새 있습니까? 是的，河北也在大力推进改革开放的进程。这个几年来呀，在改革开放上呢，采取了几个很大的动作，建立了沿海的经济开放区和沿海的开放带，以及制定了一系列的优惠政策，实行对外开放，其中包括着这个和韩国的企业家的合作。 올 6월 공산당 총석이 강택민은 이곳 당학교를 방문해 등소평의 남순 강화를 받들어 개혁 개방 정책을 더욱 대담하고도 발걸음을 빨리해 밀고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등소평이 다시 짚인 개혁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등소평이 남쪽 경제특구를 돌면서 개혁을 강조하자 중국의 신문들도 일제히 개혁을 지지하는 기사와 논설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논지는 곧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등소평의 개방 계획이 움직일 수 없는 지상 명제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던 심천과 광주의 신문은 물론 변화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 건설을 가속화하자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공화국 창건 43주년을 맞아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등소평의 남순 강화 이후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해의 번화가에 내걸린 이 붉은 현수막은 외교관계에서 중국이 지켜오고 있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미소를 주축으로 했던 동서냉전 기류가 퇴조하자 이념과 체제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 공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원칙을 기본 외교 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80년대로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중국에 도움이 된다면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중국 특유의 탄력적인 외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극적으로 수교한 것 역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 정책의 결실입니다. 중국은 지난 49년 북한과 수교한 이후 일방적으로 북한에 기울어지는 한반도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 발전과 생산력 제고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교류가 북한과의 이념적 교류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오건민 대변인도 한중 수교 이후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경제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제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성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한국의 예상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액은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면에서도 양국은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고 동북아 지역 긴장 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방문 역시 개혁 개방 이후 유연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했습니다. 중국의 혁명을 성공시킨 등소평을 비롯한 8대 원로들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원칙은 수정할 수 있다는 탄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49년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대만에 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국가 2체제론. 대만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일부일 뿐 결코 정치적으로 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대만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특유의 융통성과 탄력성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9년 교역을 시작한 양국의 무역 규모는 7,70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75배가 늘어난 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한해 양국의 무역액이 9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비타협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은 경제 교류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경제 방면의 유화 정책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보로 대만의 노동집약적인 사양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대만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투자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저임금이나 싼 토지 임대료로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큰 이득을 본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과학기술 교류나 관광 등의 인적 교류도 갈수록 늘리고 있어 중국인들은 대부분 머지않은 장래에 대만과의 통일을 이룰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台湾迟早会回归祖国，这是亿万中国人民、亿万炎黄子孙的心愿，共同的心愿。我想也希望就是看到朝鲜也能够早日实现统一。 국경의 심장부 천안문 광장.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천안문 광장은 돌연 부산해집니다. 천안문 광장의 국기인 오송기가 개양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오성기. 1940년 연안 시절 모택동은 그의 신민주주의론에서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과 농민, 뿌띠부르주아와 지식인 등 4계급이 뭉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천안문 광장에 휘날리고 있는 오성기의 가운데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며 이 큰 별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4개의 별은 4개의 계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대륙 어디에서나 아침마다 오성기가 개양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여전히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국경의 10월 새벽은 영상 10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지만 국기를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감격은 추운 날씨를 무색하게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4点。 국기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我觉得我们中学生应该看这个升国旗，我们觉得看升国旗很光荣。我觉得我们中国啊，从此啊翻身当家做主人，再也不
不受三座大山的压迫了。 중국의 앞날을 가늠하는 공산당 14차 대회는 보다 대담한 시장 경제의 도입을 통해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 1월 남방 시찰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등소평이 당대회 폐막 직후 인민대회당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차 당대회에서는 보수파의 대부 진운이 이끄는 당 고문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개혁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도 요일임, 송평 등 보수파를 끌어내리고 중국의 고르바초프라고 불리는 주용기 부총리와 40대의 기술관료 호금도 등을 신임 상무위원에 임명함으로써 등소평의 개혁 대장정은 새로운 도약 준비를 끝냈습니다. 개혁 개방을 더욱 견지하자 당의 기본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당대회를 맞아 중국의 주요 도시에 내걸린 아치와 플래카드는 개혁과 개방 노선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의 말대로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는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일밖에는 없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최고의 과제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인 개혁과 개방을 지속한다는 점에 이번 대회의 중점을 두면서도 정부와 기업, 인민에 대한 당의 영도력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전히 천안문 사태를 반혁명 폭란으로 규정한 것이나 개혁의 선봉이었던 조자양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중국이 경제개혁에 걸맞는 정치적인 개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결국 개혁 개방의 속도를 더욱 빨리 하면서도 시장 경제라는 토대에 사회주의라는 상부 이념을 조화시키는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오늘날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원칙을 경제 건설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천안문 광장에는 붉은 오성기가 휘날리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오늘날 중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입니다. 중국 국민들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등소평이 공언한 대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과 이윤의 논리가 결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킬 것인지 중국은 20세기 마지막의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달에서도 보인다는 유일한 지구 건조물, 이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것 같이 참으로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실험인 것입니다.